자, 이번 시간에는 172쪽 3단원 기화와 액화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융해와 응고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기화 그리고 액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기체.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액체가 되기도 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기화라고 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액화라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기화와 액화 현상을 관찰하고 주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기화와 액화 현상에 대한 예,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이 기화인지 액화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자 모형으로 또 설명하랍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왜 입자 모형으로 설명해야 되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모형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첫째 줄. 추운 곳에 오래 있다가 산뜻한 실내에 들어오면 안경이 뿌옇게 변한다. 이때 안경 렌즈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방울이 맺히는 상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자, 물방울이 맺혔답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은 원래는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러면 원래는 없었는데 생긴 것, 왜 생겼느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안경 렌즈가 차가워서 액체, 물방울 맺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보기. 물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현재 이 물은 액체죠, 액체. 이 액체인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물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물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건데,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콜릿을 녹였다가 굳혔다가 막 이렇게 해도 맛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건데, 옆에 준빗물을 보면 뜨거운 물, 얼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처음 보는 무슨 준빗물이 나오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이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무슨 색일까요? 푸른색이겠죠.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준빗물에 왜 이게 들어있냐면, 물과 만나면 붉게 변함. 자, 그래서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 먹어봐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소주 색깔이나 물 색깔이나 똑같죠. 투명한 거.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그게 술인지 아니면 소주인지 아니면 뭐 식초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어떤 액체가 있을 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아, 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지시 어떤 상태인지 지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의 상태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장치를 보면 뜨거운 물이 비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이니까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죠, 액체. 이 뜨거운 물은 이제 증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발. 그래서 액체가 증발되면 기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기체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얼음이 있죠. 얼음은 차가운 거죠. 그래서 이 기체의 온도를 식혀줘서 이 얼음 밑에 이 접시를 시계 접시라고 하는데 이 얼음 밑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즉 이 기체가 다시 뭐로 된 거냐면 물이 된 거예요. 물은 액체죠. 액체. 그래서 여기에서 상태 변화가 몇 번 일어나냐면 2번 일어납니다. 2번. 어떻게 2번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래서 물이 여기서 보면 물이 기체가 되는 기화가 한 번 일어나고 또 기체가 다시 물로 다 변하는 액화. 이렇게 2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비커의 벽면도 보면 이게 물방울이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액화가 돼서 물방울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요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달기 바랍니다. 이거 줄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달아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한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 기화. 반대로 수증기가 차가운 시계 접시에 닿으면 냉각되어 물방울로 변하는데 이처럼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한다.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 액화라고 한다. 자, 일상생활에서 기화와 액화에 보면 여기 보면 기화라고 되어 있죠. 기화, 기체가 되는 것. 그래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수증기. 근데 이 수증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임.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냄비 뚜껑을 열면 김이 나오죠. 그 김.
김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김은 액체예요, 액체. 이게 김이 수증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김은 액체입니다. 수증기는 안 보이는 게 수증기예요. 그리고 빨래가 마른다. 빨래를 이렇게 널어놨는데 빨래가 마를 때 여러분 눈에는 막 수증기가 막 날아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기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이제 빨래가 마르게 되는 건데 이 수증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즉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김은 액체다. 다음 액화. 액화는 이제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는, 즉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되는 것을 액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슬이 맺힌 것입니다. 이슬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밤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나뭇잎 같은데 이제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 거고요.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문에 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이제 그 자동차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죠. 다 액화입니다. 그리고 컵 표면에 또 물방울이 막 맺히죠. 아이스 티 이런 거 먹으면 이것은 다 액화에 해당하는 예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을 붉게 변화시킨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죠.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색을 어떻게 하냐면 붉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입니다. 수증기가 다시 액화한 물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을 붉게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서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말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즉 물이 상태 변화할 때 물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배열만 달라진다. 왜 성질이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유.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배열만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그림 5와 같이 액체가 기체로 되면 입자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져 입자의 배열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진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되면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여기 액체를 보면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죠.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기체를 보면 기체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게 바로 뭐죠? 기화죠, 기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될 때, 기화될 때 보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멀어졌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가까웠는데,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된다는 것, 그거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액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여기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른쪽 여기 하얀 김의 정체, 주전자 끓이면 여기 김 눈에 보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김은 기체다, 아니다? 아니다. 김은 수증기가 주변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액화한 작은 물방울이다. 우리는 근데 이 김이 수증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김은 물방울이다. 액체다. 김은 물방울이다.
그러므로 액체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여러분이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화와 액화 단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